네. 공정위라고 있어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이거 뭐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 이름이 써 있잖아요. 공정거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애들이에요. 예. 공정거래가 뭔데? 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 너하고 나하고 맞다이 콜? 이래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체급이 깡패인데 무조건 헤비급이 이기죠. 자, 너 나하고 맞다이 콜? 그럼 또 누가 이겨요? 무조건 나이 많은 형이 이기잖아요, 선배가. 예. 그래 놓고서 체급이 다르고 기량이 다른 애들끼리 붙여놓고 맘대로 싸워봐. 이러면 세상이 돌아가겠냐고요. 예. 다 그 저체급 또는 저학년 이런 애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이 말라요. 얻어 터져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남죠. 하나만 남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하나 남은 사람이 아유 우리 저희 회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마진 조금만 보고 조심히 장사할게요. 이런 세상이 될까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가 깨지게 되면 결국 독점이 오고 독점이 오면 시장 경제가 결국에는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라는 것은 이 꼴 뭘까요? 자본주의입니다. 공정거래가 돼야 독점이 없어야 독점이 없어야 자본주의는 돌아갑니다. 그거를 주업으로 하는 국가 기관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독점, 과점, 뭐 시장 질서 어떤 위반 행위들 그리고 담합, 짜고 치는 고스톱 이거를 막아야 돼요. 예. 요런 거를 막는 거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조금 뻥 좀 보태면 거래계의 저승사자. 아이 뭐 언제 저승사자 역할을 제대로 해봤어야지. 제가 이름을 이렇게 이름 붙여주지. 근데 하여간에 뭐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 센 기관이에요. 엄청 센 기관입니다. 원래 우리도 지금보다 더 세야 정상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약자한테만 세고 결국 공정거래를 막아내는 재벌들, 기득권자들, 큰 기업들한테는 방망이가 무뎌. 예, 무딥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기관이 하나 있고 또 금융감독원이라는 기관도 하나 있죠. 예, 이복현이 예. 윤석열이 한동훈이 최측근이 이복현이 예. 여기가 원장으로 있는 금융감독원. 예, 여기 뭐 하는 건데? 여기는 금융계의 저승사자. 금융기관들 잘 하고 있는지, 사고 안 내고 있는지, 가이드라인 잘 지키고 있는지, 소비자 등쳐먹고 있진 않은지, 돈 빼가지고 횡령하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지, 건전성은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기관이 금융감독원이죠. 엄밀하게는 금융감독원은 국가기관, 정부 산하 기관은 아니에요. 예. 그런 복잡한 얘기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요, 그냥 실질적인 국가기관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예. 진짜 정부는 아닙니다만 공적 기능을 하고 있죠. 예. 요 둘이 한판 붙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처음이에요. 예. 어허, 네가 그걸 모른다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이 더 대단하신 거예요. 조사 안 했습니다. 기억이 없어서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만큼 이례적이란 얘기예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와 금감원이 한판 붙었다. 왜지? 왜? 각자 저승사자들일 텐데, 응? 담합 잡으러 다니고, 독과점 잡으러 다니고,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것들 때려잡으러 다니는 공정위와 은행들, 증권사들, 뭐 펀드사들 니네 잘하고 있어? 얘네들 잡으러 다니는 금감원이 왜? Why? 붙은 거야. 궁금하죠?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붙었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언제냐? 예, 때는 바야흐로 2020년 12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으로 거슬러 가 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슬쩍 바뀌었습니다. 슬쩍 바뀌었어요. 거기에 공정거래법이 여러분 되게 복잡해요. 공정거래법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법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넘어갈게요. 거기 새로운 조항이 들어갑니다.
요게 사건의 시작입니다. 자체 BGM 빠밤. 공정거래법이 바뀌었는데 무슨 조항이 들어갔냐? 정보 교환 담합. 정보를 교환하면서 사실상 니네들끼리 짜고 치는 거 이거 안 돼. 라는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담합이 뭡니까, 여러분? 담합이. 예. 짜고 치는 고스톱이 담합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체가 예를 들어서 뭐 두 개밖에 없다고 해볼게요. 예? A사랑 B사랑. 아니, 자동차는 실제로 두 개밖에 없으니까 몇 개 있지만 넘어갈게요. 예, 아무튼. 뭐 철강 업체.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 업계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철강에서 일하는데 오케이. 뭐 어디서 일하는데 오케이. 그런데 야, A사랑 B사랑 서로 경쟁해야 정상입니다. 쟤네들이 시장에다가 100원에 팔고 있어? 우리 마진 포기해. 99로 가자. 그러면 다시 A사가 쟤네들이 99에 팔아? 그럼 우린 98에 가자.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든지. 또 가만히 있어보자. 쟤네가 98에 가? 우리가 98을 낮출 순 없지.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벤트를 하자. 뭐 우리 거 상품 많이 우리 거 사주시면 돌반지 드려요. 뭐 이런 것처럼 뭐라도 하자. 이게 뭐예요? 이게 경쟁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A사랑 B사랑 생각하다가 야, 우리끼리 제 살 깎아먹기 경쟁하면은 우리만 원래 100원에 팔던 게 마진이 줄잖아. 근데 너도 100원에 팔고 나도 100원에 팔면은 그래도 반반씩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 좋은 건데 우리끼리 왜 제사를 파먹어? 사실상 너랑 나랑 이 세상에 기업은 두 개뿐인데 우리 대충 100원에서 맞추자. 콜! 요렇게 짜면은 요게 담합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 순간 공정시장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 순간 가격의 합리성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거죠. 예, 소비자는 경쟁을 통해서 촉발된 더 싼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고요.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합이 굉장히 안 좋은 반독점 행위가 되겠습니다. 반공정 시장 행위예요. 당연히 담합은 그동안도 문제가 되어 왔는데 짜고 가격을 맞추기로 한 거. 이게 담합인데. 상품의 공급 일정을 맞춘다든지 아무튼요. 짠 건데 그 담합의 행위 이러한 걸 담합으로 본다라고 하는 여러 행위 이 태양이라고 하는 행위 모습들 중에서 새로운 조항이 들어왔다. 뭐냐? 정보 교환하는 거 있잖아. 정보 교환하는 거 그것도 담합이다. 알았어? 라고 해서 2020년 12월에 법이 슬쩍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2월에 정부가 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은행이 너무 돈을 때로 버는 것 같아. 니네들 사회적 공헌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안 되겠어. 조사 좀 해봐야 되겠어. 니네들이 진짜 공적인 역할을 잘 하는지 조사 좀 해봐야 되겠어. 라고 조사를 하고 나서 6개 은행을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해서 2023년 6월에는 4대 은행만 따로 쭉 뽑아요. 그래가지고 야, 니네들은 추가 조사다잉. 니네는 좀 정밀하게 현미경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겠어 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바뀐 2024년 1월에 이제 그 4대 은행 조사한 거에 대해서 예, 심사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심사 보고서가 나와요. 나오고 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끝에 위원회가 붙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는 위원회라는 게 여러 사람이 같이 구성하고 있는 진짜 위원회가 최상위 의결 기구예요. 그런 게 있는 기관이 위원회입니다. 금융감독원이라고 하지 금융감독위원회는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예. 뭐 경찰청 이렇게 얘기하지 경찰위원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노동부 이렇게 얘기하지. 노동위원회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공정거래부 이렇게 안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했잖아요. 위원회가 최상위 의결기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딱 만들어서 위원회에다가 쭉 올렸습니다. 저희가 말이죠. 법이 바뀌었고 그 바뀐 법에 따라서 은행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이런 정도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위원님들 조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볼 때는 조금 좀 예비해. 재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 예.
왜 이런 결과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뭐. 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재조사가 들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올해 2월에 4대 은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됐느냐? 4월 달에 재조사 끝! 그래서 심사 보고서가 작성이 또 완료가 돼서 발송이 됐습니다. 그 심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아까? 정보 교환 담합 2020년에 법이 바뀐 조항이 있죠. 그거를 문제 삼는 겁니다. 공정위의 입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말이야, 이 4개 은행들이 말이야, 지네들끼리 정보를 교환했어. 정보 교환. 진짜 옛날에 말하는 담합. 딱, 야, 우리는 뭐든지 이번에 이자를, 대출하러 온 사람 이자, 뭐, 주담대 이자를 5%로 동결하자. 동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진짜 담합이지만, 야, 니네 이번에 동결할 거야, 말 거야? 또는, 주담대 수도권 무슨 아파트, 그거 5%로 할 거야, 4.9로 할 거야? 나한테 좀 알려줘봐. 그럼, 너도 얘기해봐. 나 동결할 거야. 4.9. 아니야, 나 인하할 거야, 4.8. 아니야, 나 올릴 거야, 5.1. 어때? 니네들 의견은 어때? 요러고 교환하는 것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법이 바뀌어서 정보 교환도 담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번 조사의 핵심은 뭐냐? 야, 니네 4년 전에 바뀐 법 봤어, 못 봤어? 봤지? 근데 니네들 LTV가 뭡니까, 여러분? 예, 담보 비율.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값이 10억이면 이거 언제 얼마나 인정해 줄 거야? 거기까 그 한정되는 것까지만 대출해 준다. LTV 70이야. 그럼 7억까지. 50이야. 그럼 5억까지. 뭐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어떻게 할 건지 니네 서로 보니까 막 서로 물어보면서 의견들 교환하고 정보 교환했지? 오케이. 이거 딱 걸렸어. 라고 해서 공정위가 드디어 요거에 관해서 방망이를 뽑아 들었습니다. 제재. 오케이. 들어가. 렛츠고. 이제 혼 좀 나봐. 라고 해서 공정위가 제재 관련한 얘기에 이제 요거를 이제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면 되죠, 여러분. 잘 됐네. 공정위 간만에 일 좀 하네. 그래, 은행들이 서로 묻고 막 자기네들이 막 영업에 뭐 가이드 이런 걸 서로 묻고 한다면 결국에는 쟤네가 저기밖에 안 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여기까지. 또는 저쪽에 올린다고? 우리 따라갈까? 뭐 이런 식으로 교환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시장 질서가 흔들리겠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정상인데 여기서 갑자기 금감원장 이복현이가 등판을 합니다. 이복현이가 딱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거를 공정위 양반들이 제재한다고? 이 양반들이 이거 금융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나야. 나한테 맡겨. 자, 은행들이 왜 LTV 관련해서 이러쿵 저러쿵 했는지 알아? 그거는 우리가 높으신 우리 금융이 또 그 옆에 있는 우리 금감원이 가이드를 딱 내려주잖아. 우리가 야, 이번에 70이다. 이번에 50이야. 가이드를 내려주잖아, 우리가. 얘네들은 그거를 따르는 애들이야. 즉 우리 가이드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 일들이 벌어지는 거, 이거 뭐야? 이거 정책이라고. 정책. 국가가 할 일, 그에 따라서 딱딱딱 우리가 네모면 네모, 세모면 세모 딱딱 정해준 거, 그거 잘 지켜. 이렇게 쭉 내려준 거에 따랐던 애들인데 그렇게 해서 딱 일률적으로 가이드가 맞춰진 거란 말이야. 그거 금융이라고. 그 특성 이해 못하나, 공정위 양반들? 이 사람들 무식해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 가이드를 잘 따라왔던 걔네들한테 뭐 니네들은 보니까 LTV가 딱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졌냐, 이거 짠 거 아니냐. 아니지, 이 사람아, 그건 아니지. 이거는 금융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고 라고 하면서 갑자기 공정위를 상대로 안 돼, 내 새끼들 내가 보호할 거야, 요러고 나왔다는 겁니다. 누가? 이복현이가. 정확한 얘기를 또 해드려야지. 정확한 얘기를 해드려야지. 예. 이복현이가 한 말, 멘트 그대로 따 보겠습니다. 금융업의 특성상 필요한 금융 안정 조치가 있는데 이게 일부 경쟁을 제한하는
그런 논란을 촉발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소비자의 후생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뭐 아무튼 뭐 이런 소리를 했대요. 아유, 대충 아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예. 뭔 얘기냐? 공정위와 감독원이 현재 붙은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공정위 입장은 이거예요. 아유, 뭔 소리들 하셔. 내가 뭐 그런 거 모를까봐? 정책 그런 거 모를까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네가 LTV 70을 하라고 했어. 그럼 70 밑에서 어떤 데들은 진짜 70에 하고 어떤 데는 우리는 더 깐깐하게 보수적으로 할 거야 라면서 응? 진짜 70을 풀로 채워가지고 할 때도 있고 어디는 50 할 때도 있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어떻게 애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60이냐. 물어봤더니 얘네들끼리 서로 얼마 할 거야 주고받으면서 마지막에 그럼 우리 다 같이 60 이렇게 도장 딱 요건 확실하게 담합인데 우리 다 같이 60으로 하자. 회의했다. 결정했다. 합의했다. 요 행위만 없었지만 주고받았다는 거야. 의견으로. 야 니네 이번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바로 정보 교환 담합 행위라는 거 아니야. 자, 공정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대 은행의 LTV 담합과 국호채 입찰 과정에서 주요 증권사 은행 등등등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데 금감원이 또 금융권이 아니야 이건 단순한 정보 교환 행위지 정보 교환의 담합은 아니야 이러고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 그래서 제재를 해야겠어. 요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내용은 다 이해가 되셨죠? 예.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판단에 대해서. 예. 예. 그래서 현재 당장 제재가 당장 될 것처럼 쭉 올라왔는데 조금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감독원이 말리는 모양새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복 현위가 문제가 있다고요. 예. 예. 경쟁이 돼야 금리가 내려가죠. 경쟁이 돼야 내려가죠. 경쟁이 왜 될까요? 쟤네들이 상대편이 다른 경쟁사가 어느 정도 금리를 할지 몰라야죠. 그래서 기습적으로 누가 금리를 예를 들면 대출금리 내렸다. 그러면 대출 받는 사람들 저쪽으로 가겠네. 야, 우리도 내려. 이렇게 경쟁이 돼야죠. 근데 저쪽에서 우리 마지노선 2.0이야 이렇게 딱 맞춰놓으면 저긴 2.0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구나. 그럼 우리가 쟤네보다 돈이 조금 없으니까 우린 2.1로 가자. 쟤네가 2.0이니까 우린 0.1만 낮춰 1.9만 가자. 이렇게 다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예. 가이드의 문제가 아니고 가이드 밑에서 자기네들끼리 상대편의 전략과 의중과 이걸 다 알 수 있게 되면서 결국 피해는 누가 봤다? 소비자가 봤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정위에 어떤 제재하기로 한 이 정보 교환 담합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기로 한 공정위 의견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원 얘기는 왜 제가 안 들어주느냐.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을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는 아정당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 지원금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현금을 꼬박꼬박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기셔야 합니다.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29만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5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 가능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입 수당이 가장 많아 현금을 최대로 줄 수가 있죠. 만약 다른 것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전화의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도 가능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청소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그러면 이제 감독원 얘기는 왜 제가 안 들어주느냐. 얘네들은 말이죠 여러분 뭐하는 애들입니까? 예, 시장을 감독하는 애들이에요. 자기네 가이드를 잘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만 감독하면 되는데 지금 갑자기
갑자기 자기네들 관할 안에 있던 금융사라고 해서 갑자기 얘네들을 보호하면서 야 누가 내 바운더리 건드려 때려도 내가 혼내 이런 식으로 현재 보호막을 치고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뭐다? 매우 부적절하다 이겁니다. 예. 니네들은 시장의 안정성 사고 나지 않는지 그것만 열심히 해. 그 범위 내에서 지들끼리 짰다는 거는 공정위에 넘겨.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예. 아무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복현이가 예, 금융사 편을 갑자기 예, 싸돌면서 편을 들면서 지금 나왔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도대체 왜 문제가 어떤 문제가 깔려 있는 거야? 라는 얘기까지 제가 예, 쉽게 오늘 해설해 드렸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될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어느 파워 게임이 더 센지 예, 금융사를 생각할지 우리 정부가 합쳐서 예, 금융사를 생각할지 아니면 예, 경쟁에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경쟁이 무뎌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를 편을 들 것인지 한번 사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